우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평소보다는 적은 가운데 오늘은 조선, 방산, 원자력 모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는데요. 현재 시간 2.04% 오른 8,7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쉬어가면서 1.52% 내린 1,0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에 성공하면서 어느새 8,700선까지 복귀한 코스피입니다. 장중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금 빠르게 회복해내면서 현재 시간도 8,7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후에 낙폭 확대되면서 투심 무거운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점 긍정적입니다. 현재 시간 5,600억가량 사들이면서 3거래일 연속 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5,400억가량 사들이면서 두 메이저 주체 쌍끌이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조 1,0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800억가량 팔자세, 기관 같은 경우도 2,800억가량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 1,51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고환율 부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 0.09% 오른 1,51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종전 이후 중동 지역의 무기 도입과 방공망 구축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방산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전날 방위 산업에 대한 전통적 오해 중 하나는 종전 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은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오히려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쟁 종료 후 본격화될 중동향 수출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와 장갑차, 자주포 등 지상무기 전반의 현대화 사업을 협의해왔는데 종전 후 협상 재개와 함께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이라크와 K2 전차 약 250대의 수출을 논의해왔고 중동 정세 안정화 이후 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며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내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의 천공투는 다수의 중동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기존 미도입국으로의 신규 수출과 기존 도입국의 추가 발주가 기대돼 천공투에 대한 수요는 종전 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방산주 전반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 상한가 부근까지 오른 모습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은 18.46% 오른 100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9% 넘게 오르면서 118만 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화신의 로봇 바디 모듈과 배터리 케이스 등 신사업 성장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화신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 중국 등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주력 생산 제품으로는 셰시 및 바디 부품과 전동화 부품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증권은 화신의 배터리 케이스 사업 진출과 로봇 바디 모듈 수주 기대감 등 신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 1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셰시 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케이스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향후 로봇 바디 모듈 수주도 기대된다며 배터리 케이스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였으나 로봇 바디 모델은 산업 개화기에 초기 진입하는 만큼 높은 성장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는 미국 메타플랜트에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투입되며 신공장 감가상각비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밸류체인 중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화신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했는데 현재 시간에도 상한가 잘 유지해내면서 14,0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5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정부 지금이 아닌 이란에 투입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과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안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성사가 된다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합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코스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에선 연내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서 10,000포인트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반도체 호황도 예상보다 더 길고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추후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가 계속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 코스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도로 코스피, 결국에는 또 코스피 대형주들이 가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제 키맞추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전쟁이 이제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다시 주도주로 다시 큰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고 관심이 쏠리고 외국인들도 이걸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하시면서 시장의 전략을 짜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25%포인트 올리면서 1%로 거의 한 30년 만에 일본 금리가 1%까지 올라온 것인데 일단은 시장은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별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FOMC죠. 미국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합의안에 서명하기 직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에게 어떤 사인을 줬을까요? 금리 올린다라는 얘기는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번 주에는 어쨌든 금리 결정들을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간밤에 미국 시장도 매우 좋았고 특히 스페이스X 관심 많으시잖아요. 스페이스X가 또 주가가 매우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나도 스페이스X 따라잡아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 그것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스페이스X 주가가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거래가 이어졌는데 20% 가까이 또 올라가면서 $200를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프리마켓에서도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 밤에는 $200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페이스X 앞으로의 일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상장됐다고 스페이스X는 끝이 아니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나서 일단은 상장한 당일에 여러 가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주 ETF에 이런 ETF에 바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가장 큰 기대가 있던 우주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서 6월 19일이 되면 러셀 1000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뱅가드에서 이렇게 또 집계하는 지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 관련 대표 ETF에도 스페이스X가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6월 26일이 되면 6월 말 정도 다음 주가 되면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ETF들이 함께 따라 붙는데 이런 ETF들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7월 3일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나스닥 100의 상장이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면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QQQ, QQQM 저런 것들 ETF 잘 보시고 이제 내년 정도 넘어가면 이 S&P 500에도 편입되는 걸 일론 머스크는 매우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불발됐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내년에는 아마 S&P 500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쭉 이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포함되어 있는 ETF들을 잘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걸 일단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일단은 지금 스페이스X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벌써 스페이스X의 매도 리포트가 어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자, CFRA에서 스페이스X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투자 의견 매도 목표 주가 115달러로 잡았습니다. 지금 200달러가 넘어가려는 상황인데 왜 115달러로 낮췄을까요? 자,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가 뭐 우주 산업 좋고 스타링크 사업 좋고 한데 돈을 너무나 많이 투자해야 되고 너무나 많이 써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주가의 힘을, 모멘텀을 받쳐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인데 이게 주가가 버텨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CFRA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링크 부분이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금 현재의 실적액단에서 보면 스타링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스페이스X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하는 이런 관련된 사업도 내년 2023년보다 뭐 비슷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스타링크는 그 대신에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엔 AI 쪽, 그록이라든지 XAI 이런 것들도 이제 딱 들어가는 사업이 함께 스페이스X로 편입이 됐잖아요. XAI와 합병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매출은 2023년보다 작년에 완만하게 거의 8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링크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스타링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국전력이나 공기업에서 스타링크 쓴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해외에서도 확장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스페이스X의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텐데, 자,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발사 사업과 AI 사업, 이 두 부분에서 지금 상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끌어당기고 자금을 모아서 이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으로 지금 상장을 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마케팅을 하고 몸집을 최대로 불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AI 부분의 투자 지금 일론 머스크도 AI 쪽에 투자를 하고 여기 데이터 센터나 앞으로 칩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사업들을 계속 펼칠 건데 그러면 결국에 거기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전망을 보면 올해도 내년에도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물론 내년에는 이 손실이 약간 줄어들겠지만 올해나 내년에 전부 다 손실,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스타쉽 발사라든지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궤도 컴퓨팅이라든지 여기에 자본 집약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고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에도 지장을 줄 것이고 결국에는 어디서 또 돈을 끌어당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 주가에는 그닥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러면서 스페이스X가 물론 좋은 기업이고 미래에 대한 이 내러티브가 매우 좋은 기업이고 일론 머스크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건 좋은데 스페이스X가 계속 성장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성장 스토리에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타쉽을 상업화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에서도 계속 스타쉽에 우리가 우주에 쏘아 올릴 위성을 실어주세요라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스타링크의 성장성도 미국이나 북미 쪽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가 더 퍼져야 된다. AI 사업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성장 스토리가 받쳐줘야 스페이스X의 주가가 합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CFRA의 걱정은 이겁니다.
스타쉽을 쏘긴 쏘는데 그렇게나 많이 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AI 사업이 하루아침에 수익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픈 AI도 돈 못 번다라고 해서 힘들어하는데 AI 사업이 수익화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계속 지금 뭐 다들 채권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난리인 상황에서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부담. 스타링크가 그나마 잘 되는 사업인데 스타링크가 과연 다른 나라나 다른 이 상공에서, 우주 상공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다. 이제 스타링크도 약간은 포화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기업 가치 이렇게 계산하면 시총의 1.5조 달러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2027년 내년에 매출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줬다라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CFRA에서 계산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 엔트로픽이 상장을 할 때 한 이 정도 20배 정도의 밸류를 받으면서 저 정도의 기업 가치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엔트로픽 정도면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가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실적도 안 되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도 약간은 의문부호인데 그것을 너무나 높은 가치 밸류를 주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CFRA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스페이스X가 이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아까 말한 ETF를 사야 되나요? 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결국에 테슬라를 보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와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할 수 있다. 이 합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쇼트웰이라는 스페이스X의 CEO가 최근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자꾸 던지고 있어요. 자,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하는 게 결국에 일론 머스크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결정일 수 있다. 이 두 회사의 시너지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시총이 3조 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쇼트웰이 말한 것처럼 이미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서로 거의 번 돈을 투자해주고 또 이것을 주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550억 달러 테라팹을 구성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잖아요. 칩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두 회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스페이스X에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테슬라 것들을 자꾸 사주는 그런 이 액수들이 잡히거든요. 메가팩에 5억 달러, 사이버 트럭 1억 달러를 스페이스X가 테슬라 걸 삽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스X가 번 돈이 테슬라로 다 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연결고리고요. 그리고 XAI, AI 사업도 결국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상에 우주,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에너지 테라팩, 그리고 AI가 함께 그려질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결국의 최후의 방점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수혜는 누가 볼 수 있을까? 스페이스X일까? 테슬라일까도 한번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 만에 대규모 회사차의 발행에 나섰다. 규모는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도 투자 자금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엔비디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 계획을 공시했다. 현재 보유한 부채 규모는 크지 않지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선제적인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주목할 점은 시장 반응이다. 대규모 차입 계획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 수준을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이를 재무 부담보다 성장 투자 신호로 받아들였다. 메타와 알파벳, 아마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AI 기업들은 최근 수백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와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다. AI 패권 경쟁이 이제는 기술전이 아니라 자금전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선정해 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바로 건설 기계 테마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한 내용을 조만간 하루 이틀 안에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사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니까 이제 재건주, 중동을 어떻게 재건하고 파괴된 것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나타나죠. 여기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건설주가 올라가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건설기계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건설기계 지금 충분히 다뤄볼 만한 타이밍일까요? 네. 건설 기계가 지금 이제 중동 이제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좋은 게 있긴 합니다만 네네. 실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고, 이제 주가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건설 기계 쪽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국 이란 종전으로 인해서 이제 중동 시장 쪽에서 이제 입지를 마련한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좀 몇 개가 있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쪽의 어떤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4월 달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이제 건설 기계 누적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를 했다. 사실 이 우리나라 건설 기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이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좋았다. 그 전년에는 나빴냐? 그게 아니거든요. 전년도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쪽에 많이 이제 수출이 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나 유럽, 아프리카 쪽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이제 센티멘탈적인 부분은 이제 재건 기대감까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두 개의 동시 테마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좋은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굴이 들어간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으로 낮췄죠.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파생 상품에는 건설 기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나름대로 이제 건설 기계 쪽에 수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테마 이제 중동 재건 이야기들이 많이 부각이 되겠죠. 미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도 또 이미 중동 국가들, 이란과 또 그 근방의 국가들과 사업을 해왔던 그런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설기계 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규모로 봤을 때는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HD 건설기계 인프라코어가 합친 부분이죠. 네.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1분기 실적, 이제는 2분기 실적을 준비를 해야 될 때지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상당히 중요하죠.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2조 3천억이 넘겨서 전년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를 했다. 주가가 사실 건설기기 업종군들은 실적이 우상향하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죠. 일단 어떤 것 때문에 움직였는지 이제 산업 방산용 엔진 쪽의 제품군이 이제 확대가 됐다. 방산용 엔진 그러면 이제 우리가 HD 건설 기계에서 방산용 엔진은 무엇을 만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 로템에서 만드는 K2 흑표전차 엔진을 현대 건설기계에서 HD 건설기계에서 만들죠. 그 부분이 일단 조금 어떤 실적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폴란드가 아니라 폴란드 군과 약 50대 규모 불도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사실 노르웨이와 200억 규모 덤프트럭 계약도 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현대 HD 건설 기계가 유럽 쪽으로 계속 진출했을 때 어떠한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이게 이제 나토 조달 시장에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되면은 그때 이제 유럽 쪽에 진출했던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HD 건설기계 쪽의 어떤 시장에서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진성 TE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성 TEC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미국에서 정말 조정 없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뭐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기업들보다 거의 조정 없이 지금 연중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캐터필러죠. 전 세계 건설기계 장비 1위 기업인데 그 캐터필러 향의 매출이 이 진성 TC 매출 70%가 이 캐터필러 향이거든요. 이제 하부 주행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동네 돌아다니는 어떤 포크레인이나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탱크를 옆에서 보면 무한궤도라고 이제 계속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동그랗게 바퀴처럼 돼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만드는 게 바로 진성 TC죠. 전 세계 1위 캐터필러의 1차 벤더로서 캐터필러가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그 캐터필러 향 매출이 70% 이상인 진성 TC가 주가 흐름이 너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진성 TC가 이 어떤 납품하는 하부 주행 부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난도 작업을 했을 때는 6개월, 보통 좀 안정적으로 썼다라고 하면 한 2, 3년 내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생산 캐파가 이런 무언가를 만드는 기업들은 물이 들어왔을 때 노후를 저어줘야 되는 생산 캐파 이 증설이 필요한데 태국에 22년도에 굉장히 큰 규모로 3천억 들여갖고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4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2분기, 4월 달이면 2분기니까 4, 5, 6,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까지 연결되는 실적을 한번 업사이드를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성 TC와 그리고 HD 건설기계, 뭐 대표적인 건설기계 종목들 두 개를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뭐 탑픽 종목을 하나 좀 골라볼까요? 오늘 뭐 건설기계 쪽에서 제일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뭐예요? 네, 두산바켓을 한번 좀 선택을 두산바켓. 해봤는데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 이제 쟁순왕 CEO가 왔을 때 두산바켓과 관련된 언급도 좀 있었었어요. 그 두산바켓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HD 건설기계 같은 두산인프라코어, 과거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아주 큰 포크레인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어떤 좀 약간 장난감처럼 귀여운 이제 건설기계나 농업이나 이런 데 쓰이는 조경에 쓰이는 이제 어떤 그 중장비 만드는 기업이죠. 여기에 또 AI를 접목을 시켜서 사람이 안 타고 이제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기술을 접목을 한다라고 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젠순왕이 한번 좀 언급을 했었고 이 두산 바켓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사실 다른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단어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북미입니다.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 두산 바켓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쪽에서의 지금 현재 주택 경기나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판단을 하면 사실 쉬운 말로 게임이 끝난 거죠. 일단 북미 쪽의 그 매출이 두산마켓 전체 매출의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두산 기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소위 먹여 살린 기업이 바로 두산바켓인데 한 2년 동안 조금 주가가 좀 우하향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실적 반등이 좀 있었죠. 2년 동안 실적 감소해서 올해 1분기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일단은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이제 되는 게 올해라고 이제 시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재고라는 게 많이 쌓이면 이제 불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재고가 얼마가 남았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두산바켓에서 만든 중장비도 마찬가지죠. 미국 쪽의 딜러사에 재고가 많이 있으면 팔려도 이 두산바켓에서 다시 그 물건을 생산해서 갖다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이 없겠죠. 근데 지금 미국 딜러사의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조금만 많이 팔려도 두산바켓에서 추가로 생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산바켓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일단 주택 경기, 건설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주택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모기지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올해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살짝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경기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미국 모기지 금리도 이제 고점 찍고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라 이 부분을 일단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는 뭐 지금 나쁘진 않죠. 네. 네, 목표가는 한 8만 원, 손절가 6만 1,0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중동의 이란 쪽의 재건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건설기계주들 실적도 탄탄하고 이런 이 중동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살펴봤습니다. 탑픽은 두산바켓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태양광 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태양광 테마는 신재생 에너지이기도 하고 석유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약간 또 테마가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태양광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 OCI 홀딩스 이제 중심으로 해서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태양광 관련된 뉴스가 특별한 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스페이스X와 좀 엮여서 태양광을 좋게 봐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노출이 좀 됐죠. 일단 스페이스X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우주에 이 죄송합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네. 뭐 당연히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다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그 데이터 센터를 리스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리스할 쪽이 없으면 사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스페이스X가 만들어 놓고 뭐 XAI가 다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 정도를 거기다 우주에다 지을 필요는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지구와 오고 갈 때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과연 지금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속도를 또 차지를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면 보통 오래 쓰면 3, 4년 정도 쓰면 이걸 갈아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GPU로 새 걸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GPU의 어떤 유지 보수를 어떻게 좀 할 것인가 장비들을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 네. 뭐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AI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수요와 맞물려서 지금 뭐 태양광이 ESS랑 지금 패키지로 같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비중국산을 뭐 선호한다 아니면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가면 좀만 가면 보이는 이 태양광 발전단지들 보면 거의 95% 이상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 관련돼서 가장 먼저 방문한 기업이 중국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혜가 될지는 좀 숙제로 남겨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뭐 움직일 수 있는 뭐 재료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양광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회사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일론 머스크도 우리 태양광 업체들이랑 좀 접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먼저?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를 가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훈풍을 불어넣어줬던 SK 이터닉스 한번 이터닉스, 준비를 했는데요. SK 이터닉스는 뭐 태양광 퓨어 플레이어는 아니죠. 이제 풍력도 하고 연료전지도 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상한가 갔던 이유는 이제 KKR과 이제 1.8조 신재생 에너지 빅딜 체결했다 지분을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 부분들은 4월달에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지분 매각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SK그룹이 KKR과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게 실질적인 중요 포인트죠. 이것과 관련돼서 SK 이터닉스가 이제 상한가를 갖고 태양광 관련돼서도 움직일 때 뭐 남부럽지 않은 좀 탄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SK 이터닉스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이제 OCI 홀딩스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 이제 협력 기대감으로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이죠. 이제 폴리실리콘 한 8천억이다, 뭐 1조다 말이 좀 많긴 한데 3년에서 5년 정도 중장기 공급 계약을 아직 한 건 아니죠. 이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은 뭐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노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CI 홀딩스가 주로 활동한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매출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전체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폴리실리콘은 30밖에 안 되죠. 이제 70은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정말 거대한 태양광 단지를 조성을 해서 파는 거죠. 그 단지를 프로젝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파는 건데 주로 어디서 하냐면 텍사스에서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텍사스에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죠. 그것과 관련돼서 OCI 홀딩스가 일단은 미국은 이제 태양광을 이제 에너지 안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가치를 좀 재평가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OCI 홀딩스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픽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 고르셨어요? OCI 홀딩스 심플하게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CI 하나 솔루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안에 하나 Q셀이라고 있죠. 미국에서 이제 셀 라인을 완공을 해서 태양광 이제 수직 계열화를 좀 이루었다는 점.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솔루션이 그 유상증자가 이제 확정이 됐죠. 좀 규모 좀 낮춰서 1조 7천억 정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무 부담을 좀 덜어내고 태양광 쪽에 투자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상당히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상증자 발행 가격은 27,900원을 좀 약간 낮아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에 이제 나사가 우주 태양광 실증에 어떤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 Q셀이 또 참여를 하기로 했다는 부분들 모멘텀 상당히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학 쪽만 턴어라운드 하면은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괜찮으니까 사실 하나솔루션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쪽에도 여전히 저희가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토픽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했다. 다우지수는 0.92%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은 1.65%, 나스닥은 3.07%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다. 국제유가도 급락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각각 5% 가까이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췄고 국채금리 역시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 완화가 기술주뿐 아니라 경기 민감주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장 이틀째를 맞은 스페이스X는 19.6% 급등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는 17일 FOMC로 향하고 있다.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어떤 통화정책 신호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코스피는 2%대 좋은데 코스닥은 뭐 1.5%, 2%대까지 막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시장은 이런 분위기,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고 아까 저희가 잠시 봤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런 신재생 개발 금지 행정 명령에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일단 간 다음에 그다음에 원전이든 뭐 추가적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다 지금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장 종목 레이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바로 종목들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뭐 시작하자마자 방산주들이 튀어오르는데 얼마 전에 하나 시스템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렇죠. 방산주들이 또 결국에는 다시 타임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종전까지 했으니까 방산주들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일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했고. 원래 공식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근데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종전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종전하고 나면은 이제 중동이 소위 그 자주국방의 네. 측면에서 중동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번 기회에 입증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밑에서도 지금 추가 수주 계약이라든가 뭐 UAE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수송기를 가지고 와서 빨리 패트리어트 달라고. 뭐 실어 날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신무기 체계가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조정 아닌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IT 쪽으로 또 반도체로 쏠렸던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있는 쪽이 뭐냐? 결국은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 아니냐. 이렇게 매기들이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IG DNS 같은 경우에는 방공, 유도무기, 해양, 무인체계, 우주. 제가 뭐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지대공 무기라든가 미사일 쪽에서의 중동 지역 특히 이 COTG가 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천궁2의 추가 계약 거기에 이제 또 미국의 비궁이라든가 또 6월 말 7월 초 캐나다 잠수한 수출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급 공백 상태 속에서의 네. 급등을 보일 때 항상 여러분들이 직전의 물량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는 구간들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LI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거래가 실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미 4월 달에 111만 8천 원 고점이었고 물론 그 전에 3월 달 그림도 보시면은 이 100만 원 근처에 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번 부딪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점 나왔구나. 내가 이제 좀 수익을 즐기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은 오히려 안착이 돼준다면 이 4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러 가면서 신고가가 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100만 원이 안착이 안 되면요. 오히려 90만 원 초반짜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접근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강한 상승. 100만 원을 안착하는지 오늘 일단은 100만 원 약간 다시 이탈하긴 했는데 그렇죠. 안착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한번 계속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갈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지금 뭐 어쨌든 이번 주에 들어서니까 조방 원전이 다시 네. 이제 턴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거든요. 그러면 전력기기 쪽에서도 지금 LS 일렉트릭이 어쨌든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네. 또 그러한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상수로서 축으로 갖고 가는데
이 트레이딩하는 입장 또는 어떤 스윙 플레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이거를 몇 프로 게임을 하고 나올까 그렇죠. 쉽지 부담되거든요. 않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나 고점 나올 때까지 그냥 끌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는 갖고 가시고 반면에 이제 현금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그 스윙 플레이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던 종목들의 가성비가 일순간에 뭐 20, 30%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전력 설비 쪽이라든가 또는 뭐 변압기 쪽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실적이 뒷받침 돼준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가장 키다라고 볼 수 있겠고 LS일렉 같은 경우에도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 증가가 지속이 되면서 독보적인 중장기 성장 전망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또 최근 들어서 말이죠. 중동 전력 시장 표준이 이 두바이 전력청으로부터 공인을 받으면서 이쪽 중동 지역의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매출 1조 4천억, YOY 기준으로 23.7%, 영업이익 1,596억 원으로 4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실적단과 관련돼서 뭐 반도체 쪽들이 무슨 뭐 7, 80%, 뭐 100% 이상 가는데 3, 40% 나와가지고 성에 차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LS일렉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기간 조정을 잘 거쳤죠. 거치고 나서 이 4월 중순에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7일 날 고점을 찍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떠한 그 수주와 관련된 정정 신고 이런 것들로 일순간에 이제 가격 조정도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거래도 이제 다시 또 증가가 돼주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들도 유입되면서 이 단기적인 하락의 어떤 추세를 지금 벗어나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저점이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22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33만 원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직전에 아무래도 매물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단계별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요 30만 원까지는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밀릴 때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LS 일렉트릭까지 받고 아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요즘에 제일 고민인 것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가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냐, 네. 반도체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현금이 있으면 그냥 반도체를 사는 게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처럼 삼전 하이닉스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조방 원전으로 좀 플레이하는 건 또 좋다라고 보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죠. 후자입니까? 예,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단 한 주도 없다라고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조방 원전들이 향후에 수주 또 실적 이런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엉뚱한 데 가서 노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조방원전의 어떤 반등의 흐름들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마켓 나와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